오케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말에도 바쁘셨더라고요. 개소식도 다녀오시고. 주말에 부산 찍고 대구 찍고 집에 그러니까요. 오니까 네. 자정이 넘어 있더라고요. 또 방송도 하시고. 그 다음 날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아유. 또 방송해야 되니까 네. 했는데 어제 새벽 4시까지 했나요? 뭐 단 5시간 했더라고요. 야 대단하십니다. 이 체력이 네 너무 솔직히, 대단하신데 예. 솔직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요. 뭐 그래도 예. 힘차게 좀 달려보시죠. 네, 일단은 북갑 다녀오셨잖아요. 네, 현장 네. 분위기 어떠셨는지 네. 좀 에피소드 좀 있으면 들려주면 좋겠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는 개소식이 그런 분위기인 건 처음 또 봤어요. 보궐선거인데. 예, 심지어 보궐선거고 그렇죠. 예, 지금 국민의힘으로 다시 이제 어떤 애국 시민들의 흐름이 다시 모이고 있다, 결집하고 있다라는 게 완연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제 뭐 북갑 주민들께서 많이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거기에 힘 모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느껴졌고, 저는 좀 황당한 게 그 상대 그 무소속 후보가 이걸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하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뭐 유력 정치인들 뭐 세과시하는 그런 뭐 개소식이고, 네. 그 무소속 후보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개소식이다. 아니 애초에 지금 국회의원들을 부를 수가 없는 처지이다 보니까, 제명당한 그렇죠. 처지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연출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네. 그렇게 우리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 제일 중요하게 어떻게 보면 연출 같았던 그 장치가 그 찰밥 할머니 아닙니까? 아 그렇죠. 알고 보니까 그분이 김해 분이었어요. 분이라고. 예. 그렇게 지금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갑 주민인지 여부에 대해서 엄밀하게 검증하고 그렇게 받아들여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있었던 행사 자체가 글쎄요. 저는 그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지역에 잘 모릅니다. 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런 발언을 하고, 또 그 찰밥 할머니가 이야기한 청와대 가라 하니까 제가 반드시 청와대 가겠습니다. 그래서 꼭 할머니를 첫 번째 초청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선거 전략, 정무 감각 떠나서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인가? 북갑에 있겠다더니만 어제까지만 해도. 그러니까요. 예. 북갑 주민들의 어떤 뭐 축제장처럼 이야기했는데 네. 정작 거기서 하는 이야기는 난 북갑 잘 몰라요. 얼마 안 됐습니다. 온 지 20일밖에 안 됐어요. 그 말로 네. 지금 그 전날 어떤 할머니한테 호되게 혼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장면들 하나하나 보면 사람들이 다 판단하는 겁니다. 북갑 주민들이 느끼기에 여기는 발사대구나. 이따 가겠구나. 예, 청와대 가는 발사대구나. 그래서 청와대 가려고 지금 여기 찍고 가는구나. 아니 다 느끼잖아요. 우리 바보 아니잖아요. 네. 이 사람이 대구 수성구 얼마나 공들였습니까? 눈독 예. 들였습니까? 심지어 주호영 뭐 거의 꼬시는 작업 아니었어요? 뭐 심지어 대구가 나와서? 정치적 고향이다. 뭐 네. 주한연대다. 그랬죠. 주한연대다, 무소속 연대 하자 뭐 이러면서 거의 꼬시는 수준이었는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북갑으로 선회한 거 아니에요? 네. 혹은 북갑보다 더 가고 싶은 부산의 다른 지역구 있지 않았습니까? 예. 주진우가 승리했으면, 주진우가 경선 승리했으면 당연히 해운대로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게요. 북갑보다 해운대를 훨씬 선호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자꾸 좀 그런 것들이 지역구를 정하는 게 지연된 것 아닙니까? 네. 그걸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외지인의 뭐랄까요, 이 연출, 장난질 이런 것들을 느끼는 부산 시민들은요, 우리 찐 북구 주민 박민식 후보로 결집할 수밖에 없다. 네. 그걸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씨 발언들이 또 연일 논란이고 또 여러 행동들이 또 논란인데, 특히 이번에 또 큰 사고를 하나 쳤더라고요. 일단은 뭐 5개 마이크 사용 선거법 위반 논란 차치하더라도 그 5개 마이크 사용하기 위해서 무대에 오르는 과정에서 카메라맨이 넘어지는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죠. 크게 다쳤을 수도 있는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고 웅성웅성 거리고 한동훈 씨가 힐끔 또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건 뭐 자꾸 허위사실이라고 난리를 치는데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획 고개를 돌리고 하던 일을 마저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쳤는데 저렇게까지 무시할 수가 있나? 인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요. 그 카메라맨 너무 불쌍한 게, 네. 뭐 어디 아파도 얼마나 아픈지 얘기도 못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거의. 아주 아프다고 했다가는 지금 한동훈 팬덤에 돌맞을 분위기예요. 예. 분위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제일 황당한 건 이거예요. 이 사안을 가지고
한동훈 캠프에서 고발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박상수 변호사 계속 고발한다, 고소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뭘 고발한다는 건지 도대체 몇 명 고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두 명이 아닌데? 아무도 지금 그 고소에 겁먹고 그 얘기를 참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좀 면밀히 봤어요.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네. 주장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표현이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 서로 충돌하는, 자기들 스스로 말하는 거에서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때는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몰랐다. 한동훈은 네. 몰랐다. 예. 그런데 또 그 다음에는 스텝이 괜찮다라고 그러니까요. 해서 괜찮은 줄 알았다. 이거잖아요. 네. 지금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이걸 뜯어보면 이런 겁니다. 추락하는 장면은 못 봤다라는 거예요. 추락하는 장면은, 자, 이 영상 봐라. 이 영상 보면 추락하는 장면 못 봤지. 못 본 거 맞지. 그러니까 지금 그걸 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허위사실 유포야. 라면 우리가 한동훈이 저 추락하는 걸 봤습니다라는 표현만 안 쓰면 고소 아무도 안 당하는 거야. 맞잖아. 한동훈 인지한 거 맞잖아요. 뭘 인지했냐?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걸 본 거 아니에요? 혹은 사고가 났잖아요. 그 상황에 예. 대해서 인지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이 괜찮다라는 걸 확인하고 네. 다시 건들거리면서 연설문을 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장난 가지고 이걸 덮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그냥 이거는 다른 말이 필요 없고 한동훈스럽다. 예. 정말 어떻게든 그냥 머리 없으면 가발로 덮으려 하고 뭐 진실이 없으면 어쨌든 가짜로라도 다 모든 걸 덮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장면 중에 하나다. 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송영훈 네.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좌익 패널들이죠. 뭐 정민철 씨가 있고 그리고 또 신인규. 네. 뭐 얼마 전까지 개혁신당에 있다가 지금은 더 민주당의 우호적인. 무슨 방송에 국민의힘 패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패널이라고 부른 게 지금 그 사람인 거잖아요. 예. 거기에 진행자가 장성철입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네. 그 자리에서 송영훈이 혼자 싸우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생경했어요. 네. 그 장면이 나온 것 자체가 저들의 패착입니다. 예. 원래 셋이 짝짝구나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롤이에요. 그런데 그 셋이 아니고 4명이죠. 진행자 포함해서 4명이서 국민의힘 까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것 자체가 지금 엄청난 그들 진영의 그들 개파의 손실이에요. 네. 이렇게 된 게 바로 출마했기 때문입니다. 출마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부둥부둥했던 그 세력 중에 거의 대다수가 이탈해 나가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다른 후보 지지하거든요. 네. 이렇게 딱 선수가 딱 나오고 전선이 명확하게 서면 자기들 진짜 지지하는 그 후보를 위해서 동무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그거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민주당 지지하면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아하. 그 서운함, 배신감 이런 것 때문이었는지 아하. 굉장히 감정적으로 예. 상대방이 말하면 말 끊고 막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활용 점정은 이거였습니다. 장성철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제지하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아니 지금 이렇게 뭐라 그랬죠? 악성 예. 마타도를 하면 중간에 제재해줘야지라고 하니까 내가 다 듣고 내가 판단을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끼어드냐라고 제지를 하는 거예요. 정말 생경한 장면.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네. 장면이에요. 좌파 패널과 한동훈계가 싸우는.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가 이것이 바로 네. 한동훈계가 고립되고 완전히 고립되는 그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아하.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제까지 그들의 분탕에 같이 기름을 부어주던 사람들도 이제 얘네들 고립시킨다라고 확 느꼈습니다. 네. 확실히 그런 좀 조짐이 보이는 게 한동훈 씨 선거법 위반을 공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게 그 김민웅 씨 있죠. 예. 좌파 대부 촛불행동. 촛불행동에서 이것도 굉장히 저도 생경했고 예. 어제 보니까 오늘 CBS 오후 2시에 네.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네. 그때부터 기사가 많이 뿌려질 거예요. 그렇죠. 고발. 그 자체가 예. 얘네들이 너무 그 구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이게 단순히 고발만 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 예, 언론에 많이 기자회견 알려야 해야 된다. 된다. 그리고 언론에 많이 알려서 보도가 많이 나가면 그게 민심이 여론이 만들어져서 그게 오히려 수사기관이나 조사하는 그 정부 기관에 압박이 될 수가 네,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한동훈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또 신기했던 게 방송국들끼리 그렇게 서로 방송에 대한 품평창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제 CBS 아침 방송, 저녁 방송 둘 다 물론 패널들 발언이긴 하지만 진행자들도 좀 동조를 하는 게 코 SBS 그 김태현 변호사 방송 한동훈 친구 방송이라는 소문이 많다. 한동훈 친구 방송 정영근 이슈 물어보지도 않더라.
이렇게 아주 조리돌림을 하더라고. 이것도 굉장히 좀 생경한 광경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연장선이라고 봐도 될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평가가 아니라 네, 팩트인가요? 팩트를 그냥 수식어로 사용한 예, 겁니다. 예.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같은 학교 동문으로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 동문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맞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확인해봐야 될 문제지만 네. 이게 워낙 이제 선거 기간이 조심스러우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김태현이 한동안 친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네. 많이 한 이야기고 실제로 방송을 진행하는 방식, 사람 섭외하는 방식 자체가 언제나 한동훈을 위한, 네. 한동훈에 의한. 한동훈 이러면 또 아주, 이것도 아주 예, 베이비시팅을 예. 베이비시팅 제대로 하더라고요. 완전히 네. 이거는 정말 한동훈이라는 정치인 하나 어떻게든 부활시키겠다는 목적 하나에만 복무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네. 굉장히 편향적인 언론으로서 심지어 SBS라는 제도권 방송에서 우리 볼 수가 없는 네. 기이한 수준으로 편향적인 그런 방송 진행을 했다. 그걸 이제 사람들이 숨기질 않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지만 다 알고 있었지만 이제까지는 그런 것 자체가 그들이 원하는 각자가 원하는 일들을 다 하나씩 충족시켜 주니까 네. 내부에서 분탕쳐서 국민의힘 힘들어져서 그래서 이재명 정권에 도움이 되거나 뭐 민주당에 도움이 되거나 혹은 하여간 이 좌익 뭐 매체에 도움이 되거나 네. 이런 방향으로 자기들 얻어가는 게 있으니까 했는데 지금은 패는 게 얻어가는 게 있다. 그럼 네. 패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 그런 링이 안 올라갔어야지 예. 사실은 정무적으로 옳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게 이제 한동훈이 어떤 엑시트를 하느냐 무관하게 저는 한동훈이 이미 이제 갈 길이 정해져 있다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한동훈 씨 얘기에서 좀 벗어나서요. 우리 전한길 대표 얘기가 또 좀 있네요. 뭐 출마한다고 했다가 직접은 안 한다는 것 같고, 그죠? 근데 또 어제는 장동혁 당대표를 만들어줬는데 날 위해서 뭘 했나? 김태현은 경기도 출신이라고 해서 개항에 또 출마를 한다고. 죄송합니다. 이제 사실관계 제가 예, 실수한 말씀해 부분이 주세요. 있을 수 있어서 네네. 김태현이 이제 제가 같은 고등학교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닐 수도 있어 보이네요. 예, 제가 예. 제 뭐 착각을 발언을 뭐 했다. 동년배라 친구 사이다 뭐 이제 예.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전한길 대표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장동혁 당대표 내가 만들어줬다 하면서 근데 날 위해서 뭘 해줬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연일 논란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발언을 하고 나니까 바로 이제 매체들이 레거시 네, 미디어들이 받아쓰더라고요. 전한길이 또 청구서 내밀었다라고 하고 전한길 선생은 어제 이제 방송을 켜가지고 앞부분 한 1시간 넘게 내가 무슨 청구서를 내밀었나라고 네. 하면서 이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 지금 기사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전한길이 이야기한 게 뭔가? 네. 전한길이 장동혁 김민수 뭐 했어? 나 수갑 차고 들어갈 때 뭐 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걸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은 청구서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표현이 이거잖아요. 내가 당신들을 만들어줬는데 자기가 당대표 만드는데 자기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했으니까 그걸 갚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갚는 걸 예를 들면 자기가 이제 뭐 수사를 받을 때 목소리를 내주거나 그러니까 정치적 압력을 만들어 달라는 자기를 돕는 압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도 자주 이야기했던 게 영화 한번 보러 오는 게 그렇게 어렵냐. 내가 만든 영화 좀 보러 와달라. 홍보 같이 하면 안 되냐. 콘서트에 와가지고 뭐 같이 외쳐주면 안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처음 보는 청구서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일단 내가 당신을 당대표 만들었잖아 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오만한 표현이에요. 채권자 같은 이야기를 하네요. 예. 저는 그 전한길 씨가 장동혁 대표 전당대회 때 어떤 식으로 다뤄왔는지 그리고 코멘트해 왔는지 아주 자세하게 본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 전한길 강사가 고성국 TV에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서 누가 이제 당선되어야 되는지를 놓고 토론을 할 때도 어떤 네. 취지로 이야기했는지 기억합니다. 전한길 씨는 사실 누군가에 대한 본인의 어떤 뭐 지지에 대한 본인 판단이 별로 없었어요. 네. 우리는 사전 회의를 해봤기 때문에 그때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몇 차례 이제 입장이 조금씩 이제 이동을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이동하냐면 내 방송 시청자들이 장동혁을 많이 지지하기 때문에 네. 그걸 내가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서 장동혁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장동혁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이러해서 라기보다는 사람들 여론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도 나는 그걸 반영하는 뭐 언론인이다. 사실 그런 것도 아닌데 네. 언론인이 무슨 뭐 자기 시청자 여론을 반영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그렇죠. 본인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더 웃긴 건 이겁니다.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당시에 농성을 하고 있었던 당사로 가가지고 그 옆에 앉아서 네. 지지했다라고 하는데 난 지지하지 않는다. 언론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나는 예. 김문수도 지지하지 않고 장동혁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납니다, 저도. 예, 네. 그런 발언을 안 해도 되는 발언을 한 것이고 그런 발언을 해도 되는데 예. 그런 발언으로 이제 뭔가 어떤 그 선을 긋는 것도 좋아요. 네. 너무 전당대회에 영향 끼치는 그림 만드는 것보다. 근데 그걸 왜 김문수 옆에 가서 합니까? 예. 왜 투샷을 만들어서요? 그렇게 말하면 김문수 옆에 본인이 앉아서 일단 사진 찍혀서 언론에 보도 나가는데 그 제목이 장동혁 지지 안 해. 이렇게 되거든요. 네. 뭐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했던 표현이 있어요. 유력한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 라는 네. 표현을 유력한 김문수 후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제가 제 기억에 고동TV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수요일인가 목요일이었고 금요일 날 갤럽에서 여론조사가 하나 딱 나와요. 네. 거기에서 김문수 후보가 거의 장동혁의 3배 가까운 지지를 받습니다. 네. 여론조사상. 그걸 보니까 김문수가 유력하네. 이미 이건 해보나 마나네. 김문수가 이기겠네. 그렇다면 이거 좀 이거 태세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얄팍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될 만한 이상한 태도 변화였어요. 어허. 그런 걸 하면서 말하자면 그 애국 시민들이 진지하게 이 전당대회를 보면서 누가 당대표 돼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들을 막 하고 있는 사이에 아주 가볍게 아니 내 시청자들이 지지하니까 장동혁 잠깐만 나 장동혁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김문수도 이런 그림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장동혁을 당대표로 만든 사람의 행동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이건 명확하게 그 전당대회를 망칠 뻔도 했던 사람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아하. 심지어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참았어요. 네. 그래도 우리가 다시 결집해야 되고 그래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라는 생각에 이런 거 하나하나 시시콜콜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지금 이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 지금 진영에 너무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한길 씨가 장동혁 대표에게 자기가 지금 장동혁을 만들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만한 맥락이 일단 없고 지금은 가장 중요한 지방선거 시기입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또 우리 진영 내부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확산되고 퍼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얘기는 못하더라도 부정적인 얘기는 참아서 상대적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의 진짜 잘못들이 드러나게 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네. 이거 이야기할 시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 거. 우리 우파 시민들은요. 네. 진지하게 우리 우파 진영이 이기길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 그 위화감이 너무 큰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거 이제 빨리 이런 것들 잘못됐다라고 우파 진영 전체의 어떤 결집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거에 우리가 선거 전체가 흔들려야 됩니까? 네. 이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는 이기는 것에 좀 집중해서 단일리오 목소리 내줬으면 한다. 당부 말씀도 주셨고요. 맞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짧게 해볼게요. 일단은 조국 후보가 평택에 2달짜리 월세로 신고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 평택 맘카페 일대에서. 근데 이제 조국 후보 쪽에서는 아니다. 1년 계약했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1년 계약도 미심쩍은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1년 계약 맞다고 치더라도 그럼 지역구로 평택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1년짜리 계약하는 건 맞아? 라고 하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국 대표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거 있어요. 네. 문재인 정부 덕분에 우리가 2년씩 계약을 2년 단위로 우리가 계약갱신 청구해서 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못 쫓아내요. 예. 4년 꼭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꼭 4년 다 채우겠다. 그러게요. 이거 1년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임대차 마시고 3법 따라. 제가 일단 이 세는 4년을 무조건 있겠습니다. 혹은 안 쫓아내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살겠습니다. 네. 사실은 매입해야죠. 아니 거기 거주한다고 산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매입해야죠. 그리고 다주택하면 안 되니까 서울집 처분해야죠.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로 저는 서울의 방배동이었나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그거 처분하시고 빨리 그거 이제 재건축 끝나고 뭐 입주할 때 되면 빠르게 처분하시고 빨리 이제 평택으로 이제 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일시적 다주택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이해해 주겠습니다. 네. 매입하십시오. 예. 그래서 조국 후보의 논란 계속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정원호 쪽 같아요. 지금 그 과거에 경찰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서울시장 거의 출마 하마평 오르자마자 불거졌었는데 이번에 주진우 의원이 판결문을 확보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판결문 내용을 쭉 보니까 단순하게 경찰 폭행 이렇게 들었을 때보다 훨씬 충격적이더라고요. 일단은 1996년 남부지법에서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아서 전과가 확정된 이런 사건이었고요. 당시 판결문 내용을 보면은 1995년 10월 양천구청장 비서관이던 정원호 당시 비서관, 현재 후보죠. 밤 11시 40분경에 양천구 신정동 한 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저 국회의원 비서관이던 A씨와 합석해 정치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정파가 달라서 언성이 높아지면서 싸움이 되자 주먹과 발로 A씨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차서 A씨에게 요치 약 2주간의 구순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적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A씨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가 피의사실 요지와 변호사 선임권 등 미란다 원칙이죠. 고지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정원호 후보가 B씨, 경찰관 B씨의 귀 부분을 1회 들이받은 혐의가 있다라고 하고요. 또 정 후보가 경찰관들의 요청으로 순찰차 안으로 태우려던 또 다른 시민 C씨의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또 걷어찬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B씨와 C씨도 각각 10일간 치료 요하는 우측부 두부 좌상, 그리고 C씨는 2주간 치료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지금 A씨, 국회의원 보좌진 A씨를 폭행하다가 경찰을 불렀더니 경찰을 또 가격을 하고 그 경찰이 체포하고 연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시민 C씨의 또 흉부를 걷어찼다. 지금 피해자가 3명인 폭행 사건이에요. 굉장히 지금 이게 공직자로서 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 좀 공직자 서울시장 자격 있다고 봐야 됩니까? 자격 없죠. 아니 근데 자격 네. 있는 건 있습니다. UFC 가시면 돼요. 예, UFC. 4명을 이렇게 한 방에 그냥 따다다닥 그냥 야차룰로 그냥 야차룰로 그냥 하면 예. 이건 뭐 경찰 2명도 제압을 못하는 상대면 네. 이 사람 굉장히 지금 건강한 분이다. 그래서 네. 격투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판결문을 보면 굉장히 끔찍한 게 사실 그래요. 미국 같았으면 경찰관 C씨까지 가지도 않아요. 네. B씨 단계에서 이미 발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네. 공권력에 이렇게 반항을 하는 예. 그냥 황당한 일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귀로 머리를 받았다? 네. 미국에서는요 귀로 머리를 받을 것 같으면 쏩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미국에서는 그 이제 뭐 운전하다가 경찰이 차를 세웠을 때 그 면허증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라이센스도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아니고 그 뭐예요? 그 레지스트레이션도 제시를 네. 해야 됩니다. 그런 거 꺼낼 때 진짜 조심해서 꺼내야 돼요. 예. 만일 손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네. 바로 그것도 아유, 그렇죠. 총기를 꺼낼 거라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등록증 꺼낼 때도 이렇게 한다?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원호는 머리로 받았다. 네. 이거는 공권력에 대해서 평소에 뭘 멸시하는 그런 네.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시하는 그리고 본인이 나는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니까 네. 선민의식 가지고 있으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게 어떤 술로 인해서 뭔가 본심이 나오는 그 순간에 나와 버린 것이 아닌가 발현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네. 평범한 사람들은 술 먹어도 이렇게 선 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세상을 안하무인으로 살지 않아요. 대부분 다 술 먹어도 조심조심 하면서 배려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일을 키우지 않으면서 살아요. 네. 이렇게 한 사람들은 다 그만한 대가를 평생 지고 삽니다. 네. 지금 정원호 씨도 경찰 2명에 대해서 폭행을 해요. 민간인도 죄 없는 민간인도 그 경찰을 돕는 사람을 가슴을 쳐가지고 2주의 어떤 뭐 상해를 입혔으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사죄하고 정계 은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후보한테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선거 지면 안 되겠죠? 뭐 만일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네. 우리가 도와줬는데 그러니까요. 네.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사실관계들을 다 이제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이걸 못 받아 먹으면 그건 이제 다 오롯이 서울시장 후보와 네. 서울시당 위원장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예. 제가 이제 정원호 영상을 보면 네. 일관돼요. 예.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역량이 너무 부족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이 어떤 뭐 시정에 대해서 혹은 뭐 시정이 아니라도 어떤 그런 행정적인 브리핑 같은 걸 할 때도 내용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부자진이 이런 거 직접 뭐 이런 식의 녹음까지 이제 지금 그게 실수로 녹음이 된 거죠. 그쵸. 그런 것까지 영상으로 돌아다니는데 이게 연습한다고 혹은 뭐 암기한다고 될 상황이 아니에요. 네. 아니 그걸 펴놓고도 지금 브리핑을 못하는 사람이 예. 그래서 뭐 이 지금 정원호가 굉장히 이제 지지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지금 서울에서 가장 이제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네.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도 혹은 가격 안 올라도 여전히 문제인 게 시장이 고장나 버렸어요. 예. 매물이 나와야 될 게 안 나오고 수요가 적절하게 통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 자체 심지어 어떤 그 매매뿐만이 아니라 전월세 매물은 완전히 그냥 사라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기능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전월세 문제를 얼른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네. 빌라, 오피스텔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이거면 2, 3년이면 다 해결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지어요? 빌라를 누가 짓습니까? 네. 지금 빌라를 아무도 안 지어요. 오피스텔은 맞아요. 누가 짓습니까? 네. 오피스텔이야말로 PF라는 큰 리스크를 지면서 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거의 베팅하는 도박 수준의 게임이에요. 정책 안 해본 티 내는 거죠. 아무도 안 하겠다는 네. 겁니다.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 다주택자 규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빌라 같은 거 짓는 것도 다주택 이제 뭐 연립 주택을 예. 짓는 것, 다세대 주택 짓는 것도 다들 이제는 그런 거 어지간하면 안 하는 거예요. 네. 다주택자를 조지겠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여러 어떤 뭐 건설을 위한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점 조여 오기만 하고 사업의 리스크는 더 커지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분양은 하지 말고 전부 다 이걸 지어가지고 그 지금 주인이 전부 다 지금 임대 놓으라는 겁니까? 네. 전월세 뭐 대책이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잖아요. 네. 이런 정도로 현실을 모르고 그리고 어떤 사회 현상이 생겼으면 그 원인이 뭔지 그걸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이 없고 그리고 이 지금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네. 설사 빌라 오피스텔을 지으면 해결된다고 칠게요. 아이 그걸 공공이 지으면 어때요? 지금 서울 주택공사가 있으니까 SH공사가 있으니까 주택공사가 지으면 어때요? 그걸 별로 거기 들어가고 싶은 사람 자체가 별로 없는 맞아요. 거예요. 주택을 무슨 뭐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살 곳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간조차도 투자 가치가 있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 잘못됐습니까? 그 심리가 왜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원리금 납부를 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것이 과연 미래의 가치가 다른 것과 같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혼자 뒤처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결정 판단입니다. 네. 왜 민주당은 아무도 지방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 해소를 할 때 지방에 있는 주택을 팔지 않고 서울 주택을 똘똘한 한 채 남겨요? 다 같은 마음인 거예요. 네. 국민들도 아직 무주택자들도 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첫 집을 살 때 빌라를 사고 싶고 오피스텔을 사고 싶고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극히 드문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민심을 전혀 읽을 수 없는 시장은 시장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책 전문성도 없고 심각한 전과가 있고 여러 의혹들이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서울시 선거 반드시 우리 후보가 승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저희 2부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무리 발언 부탁드릴게요. 예,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하자면 네. 제가 이제 김태현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친구다, 친하다, 뭐 이런 네.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고등학교 동창인가는 착각인 것 같아요. 네. 다른 이슈에서 어떤 동창 언급을 하다가 네. 동창 뭐 얘기했던 게 그게 원뜻 기억이 나서 착각을 이야기했던 걸 바로 정정을 하면서
다른 학교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확인된 네, 건 아니지만 같이 다른 법조 학교일 수 출신이니까.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서울대 법대 법조 출신이니까 예. 어딘가에 인연이 있겠죠. 뭐 동문일 네. 수도 있고 네.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친구로 엮여 있지 않는가. 아마 나이가 동갑일 수도 있고 네. 그런 거는 추후에 확인해서 저도 이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뭐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 언론이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을 정도로 설사 네. 같은 고등학교에 같은 단짝 친구라 할지라도 이런 말을 듣지 않을 공정성, 형평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아주 부족하게 못 챙기지 않았는가라는 네. 생각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비판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한동훈에 대해서는요, 오늘 이제 오후 2시에 있을 기자회견 저도 한번 기대하면서 네. 어떤 내용들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예. 2시에 촛불 행동에 고발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방금 알았는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네, 오늘 우잘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시청해 주셨는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